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경찰이 통일교회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언급한 정치인 가운데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영 기자, 수사에 진전이 좀 있나요? 네, 지난 9일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은 주말인 오늘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로 이 중 전재수 전 장관은 2018년에서 2020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고가지게 2점과 현금 4천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수사 첫날 서울구치소로 수사관들을 파견해 윤 전 본부장을 접견 조사했고 필요한 경우 진술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혐의가 명시된 3명을 중심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관련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윤 전 본부장 진술대로 2018년쯤 금품이 전달됐다면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15년인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뢰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시효가 7년이고 직무 관련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팀은 국민의힘이 특검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도 지난 11일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장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국회에서는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고희동 기자, 언제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나요? 네, 필리버스터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은행법 개정안 관련 필리버스터는 2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의 대출 가상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후 24시간이 지난 잠시 뒤 3시 40분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표결 직후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또 한 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의 통일교 수사가 정치 편향적이란 입장입니다.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특검팀의 수사 칼날이 오직 야당을 향해서만 휘둘러졌고 특검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보호하는 방패로 기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까지 나선 서슬퍼런 정권의 겁박 앞에 통일교 게이트가 이대로 덮여버리는 것 아닐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야당 추천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는데 주진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부터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백승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을 주장하며 정치 쟁점화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사안의 판단은 오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권이 앞서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진실규명이 아닌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윤영호 본부장의 새치혀에 전 국민이 농락을 당했다면서 통일교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야 정치인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조현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하민경 국민의힘 양천갑 조직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경찰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을 입건하는가 하면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이첩되자마자 상당히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강제 수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자마자 이렇게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특검이 이걸 4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이제 숨겨놓다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이제 증언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드러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수사 이첩을 한 것이잖아요. 네. 지금 공소시효 만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네.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특검이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경찰로 바로 이첩을 한다고 해서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 그 본부장에게 이제 접견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입건까지 된 이런 상황이어서 강제 수사는 더더욱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의원 재판에 출석을 해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뭐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이 의도와 다르게 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선을 댔다면서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왜 한 발 빼는 모습일까요? 사실 이번 통일교 의혹이라는 것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입에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죠. 처음에는 그런 금품 수수 과정에 직접 개입한 것처럼 했다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또 바뀌었습니다. 또 그러한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또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 자체가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금 그 어떠한 물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다이어리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돈 보따리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물증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었죠. 그렇지만 전재수 전 장관이라든가 지금 거론되는 정치인들에 대한 그 어떠한 물증도 없이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그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과연 사실에 기반한 진술인지를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 진술을 한 이유 자체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걱박하려는 하나의 용도, 그런 의도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해서 엄격하게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내리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내몰린 게 아닌가 생각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이 오히려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그런 부분도 뭐 종교단체라고 딱 특정해서 뭐 통일교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저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와서는 정말 겁박으로 들릴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이 이제까지 뭐 윤영호 그 전 본부장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권성동 의원 때는 그렇게 이제 공소사실 같은 걸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무리하게 진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다를 건 하나도 없거든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권력형 비리로 윤영호 전 본부장 입에서 나온 것으로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을 시켜놓고 특검이 얘기하는 것이 정치자금법 같은 거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는 우리가 수사할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다. 이런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검은 정치적이다. 정말 민주당을 위해서 특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특검이 다 만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그간 일관되게 인정했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인데 이 권성동 의원의 법 적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서 기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 물증이 나와 있죠. 뭐 큰 거 한 장 서포트 권성동이라고 적혀 있는 다이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뭉치와 관련된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큰 거 한 장에 대한 큰 거 한 장이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도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그런 진술과 함께 기소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번복을 하는 이유는 앞서 종교단체 해산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에 몸을 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통일교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펼쳤다는 그런 측면이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종교단체로서 그런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헌법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통일교 자체가 해산 또는 설립 허가 취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정치권을 새로운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7, 8명이 강원도 여행을 갔다 오다가 동행자의 제안으로 그 가평 천정궁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당사자들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물타기에 불과한 정치 공세다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가 드루킹 시즌2가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 것이 통일교가 마치 이제 국민의힘과 엄청나게 연루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의힘 당사에 당원 명부까지 이제 압수수색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수사라고 하면서 이제 벌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민주당 인사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까지도 그런 인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특검이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특검의 수사팀에서 위에 수뇌부에 보고를 했더니 2번이나 묵살이 됐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도대체 그 특검이 뭘 도대체 수사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거는 통일교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연루 인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물타기를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물타기 문제가 아니라 연루되어 있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라고 특검을 만들어놨더니 특검에서는 민주당은 쏙 빼고 국민의힘만 지금 이렇게 의혹이 있으면 진짜 구속까지 시켜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했을 겁니다. 특검이 지금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인사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저기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모두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통일교 의혹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에 나설 전망인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짐 로저스 만났었나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 만났거든요. 되게 뜬금포 만남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특검법을 저희가 제출하면은 그 스테픈 커리 의혹도 집어넣겠다. 그리고 민주단식 특검법 쓰는 것처럼 그 외에 이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제3자 추천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고 협공에 나설 전망입니다. 두 당이 법안 공조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압박이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국민의힘과 통일교를 연루시키려고 했더니
본인들 그러니까 통일교 게이트라고 얘기할 만큼 민주당 인사 그리고 이 정부 이재명 정부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것이 오로지 특검이기 때문에 많은 막강한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하고 특검을 이제 한 건데 특검이 이번에 한 것은 본인들이 국민의힘 수사하는 것은 괜찮고 민주당 왜 안 했냐 공소시효 만료까지 그럼 도대체 뭘 한 거냐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특검에서는 우리들 뭐 수사 범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또 다른 여당 뭐 야당들도 사실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요. 이런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만큼 특검이 필요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처럼 헌정 질서를 문란하겠다라든가 국정농단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뭐 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을 진행을 하곤 해왔죠. 지금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물증도 나와 있지 않아요. 금품이 전달되었던 내역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문자 메시지, 그다음 사진, 각종 증거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입증 자료도 없는데 특검을 실시한다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특검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죠.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왔습니다. 각종 물증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내란 사건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해왔죠.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말 한마디로 특검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사실조차도 지금 신빙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죠.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변경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 하나만으로 특검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궤와 전혀 달리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교와 관련된 각종 유착 의혹의 핵심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 통일교 입장에서는 정관계 로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까지 로비의 대상으로 삼았겠죠. 민주당 인사 숫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적극적으로 통일교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금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의힘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았죠. 그리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감사 인사에도 주고받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 통일교의 이권 개입에 그 국민의힘이 같이 함께한 그런 형국에 대한 것이 통일교 유착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 통일교 게이트라든가 뭐 제2의 드루킹이라든가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 논의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통일교 관련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민심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줄곧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강조하며 종교단체 해산이란 단어까지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헌법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분리 원칙은.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법제처가 검토해 보시고 종교단체 정치 개입하고 그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자,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6%로 지난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게 취임 이후 6개월 만에 주간 하락폭이 가장 큰 상황이거든요. 통일교 연루 의혹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행하고 있는 그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또 민주당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이번에 통일교 연루 의혹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요. 민주당에선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건 경찰이 하면 된다. 그리고 특검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날 국무회의에서 방금 얘기했던 그 영상 자막 보는 것처럼 상당히 겁박으로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민주당 인사들 이렇게 많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렇게 특검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긴
정말 에너지와 뭐 모든 것을 다 투입한 이 특검이 결국 마지막까지도 민주당을 비호하는 것.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법 지금 공소시효가 다 만료될 때까지 그냥 꽁꽁 싸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털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로 특검밖에는 필요하다, 특검이.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이른바 주사 이모가 속눈썹 시술을 담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인물, 링거 이모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연예기자 출신의 한 유튜버는 지난 10일 주사 이모의 정체를 밝히겠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주사 이모가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했지만 고졸이었다.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을 붙이는 시술을 담당했던 사람이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만 면허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면허도 없는 여성이 박 씨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앞서 주사 이모를 고발했던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박 씨까지 의료법과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박 씨가 또 다른 링거 이모도 불러 수액을 맞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 시술인 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부정 처방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교사범으로 확정이 됐죠. 비의료인이 정맥로를 통해 가지고 주사를 준다는 거는 쇼크나 아니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파악된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지금부터는 한 줄을 달군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박나래 씨 관련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 씨에게 약물을 투약한 이른바 주사 이모가 사실은 속눈썹 시술자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본인을 의사 혹은 의료인으로 지속적으로 지휘한테 소개를 하면서 다수의 연예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유사한 일을 했어요. 유사한 일을.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담당자였다. 기가 막혔나 봐요. 화술도 좋고 또 속눈썹 붙이는 그 시술이 또 기가 막혔대요. 자, 이 유튜버는 주사 이모가 희대 사기꾼인 전충조 같은 인물이다. 학력, 이름, 인맥까지 다 거짓말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이제 유튜버가 이른바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과거를 말하자면 세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79년에서 80년생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인데 학력이 고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사 이모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내몽고 의대를 나온 의대 교수라고 했었는데 이 유튜버는 사실은 고졸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꿨다. 개명을 했고 얼굴도 성형수술로 바꿨다. 그래서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지금 파면 팔수록 양파처럼 또 나오고 또 나온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자기가 중국의 의대 교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연예인 지인들은 속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주사 이모의 그 과거 행적은 서울 인근에 피부 클리닉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조 업무를 했다. 속눈썹을 붙이는 시술 담당자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 폭로가 또 나왔어요. 박나래 씨가 과거 매니저들한테 이미 나한테 약을 한 번 준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거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이제 그 대리 처방만 하고 그 대리로 받아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강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그 전 매니저가 채널A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박나래 씨가 자신이 매니저들한테 그 요구한 약을 주지 않으니까 왜 약을 안 주냐. 이것도 하나의 아티스트 케어인데 주지 왜 안 주냐라고 하면서 이미 나한테 한 번 준 이상 너희도 벗어날 수 없고
앞으로 이 일을 영영 못할 수도 없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면서 이 일을 그 약을 계속 달라고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 대화에 대해서 캡처한 이미지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 이것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매니저들이 4대 보험도 뒤늦게 보장이 됐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박나래 씨한테 이 4대 보험에 가입을 시켜달라고 했는데도 뭐 처음부터 본인 어머니나 남자친구는 가입을 해줬는데 이 매니저들은 정작 뒤늦게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면 진짜 이거는 좀 국민 정서에 상당히 반하는 일일 수 있는데 예. 그 이제 박나래 씨 기획사에 매니저들이 가니까 당연히 이제 근로자인 거잖아요. 예. 4대 보험 적용이 돼야 되는데 4대 보험 가입시켜 달라고 했는데도 가입을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주장입니다. 예. 이거는 그 전 매니저들의. 근데 매니저들은 가입시켜주지 않으면서 박나래 씨 본인, 박나래 씨 어머니, 박나래 씨 그 전 남자친구 네. 이 세 사람은 4대 보험에 또 가입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매니저들은 상당히 이제 박탈감을 느끼면서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근데 지난 9월 달에 연예인들이 잇따라 1인 기획사를 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 크게 놀라야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서야 뒤늦게 매니저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줬다라고 이제 매니저들이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문화일보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화일보 측에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박나래 씨 측에 이것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매니저들의 주장만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서 아직 뭐 박나래 씨 추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더 논란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출연하던 프로그램 시청률도 흔들리고요. MBC 연예대상까지 여파가 미쳤다고요? 예, 박나래 씨가 올해 MBC 연예대상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흔들리고 활동도 어려워지게 되니까 당연히 연예대상도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또 박나래 씨 그 이른바 그 주사위법 논란과 관련해서 박나래 씨와 함께 출연했던 키 씨가 주사위모하고 또 뭐 지간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다 할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시청자들 일부가 키 씨한테 그 연예대상 하기 전에 해명부터 해라라고 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연예대상 하기 전에 해명하라고 요구하냐면 키 씨가 이번에 MBC 연예대상 MC로 지금 예정이 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MC는 또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관심이 모이고 있는 와중에 박나래 씨가 나오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박나래 씨는 물론 하차했지만 최근에 이제 좀 논란이 되면서 예.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 굉장히 화제의 선수잖아요. 예. 김하성 선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최근 6개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박나래 씨 관련된 프로그램과 또 함께 출연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반가운 소식도 좀 짚어볼게요. 배우 변요한 씨, 그리고 소녀시대 출신 가수죠. 티파니 씨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다고요? 예, 변요한 씨 소속사에서 이제 밝혔는데 두 사람이 결혼을 확정한 건, 그러니까 결혼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결혼의 뜻이 정해지는 순간 팬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다는 뜻을 두 사람이 다 전해왔다. 그렇게 소속사에서 밝힌 거예요. 변요한 씨는 뭐 자산오버, 보이스 등등등 여러 영화에 출연한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한 명이고, 티파니 씨는 소녀시대 그 대표적인 한류 스타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예. 삼식이 삼촌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반가우면서도 정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은 지난해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 함께 출연한 걸 계기로 연인이 됐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선 어떤 케미를 보여줬을까요? 함께 보시죠. 좀 알고 합시다.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아야지 나도. 오빠 원천 듣자마자요? 화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열심히 해줘야 돼요. 아, 그럼요. 레이첼은 좋겠네요. 난 고를 것도 없는데. Why would you choose anybody else? 날 고르면 올브라이트 집안이 딸려오는데? 자, 이 드라마에서 두 사람 정말 남다른 호흡을 보여줬는데 당시에도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예, 서로에 대한 칭찬이 심상치 않았는데, 일단 그 티파니 씨가 변호한 씨에 대해서 변호한 배우의 굉장한 팬이었는데 현장에 있는 그는 마치 유니콘 같았다. 예.
그때부터 뭔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것은 아닌가. 그랬던 것 같네요. 변호한 씨가 너무 뜨거운 사람이라 저도 그 에너지를 최대한 흡수하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변호한 씨는 또 티파니 씨가 저의 영어 선생님이다. 현장에서 의지를 많이 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두 사람이 아주 뜨거운 로맨스 연기를 선보인 것이 그대로 이제 연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릴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라고 하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소녀시대 멤버 가운데 최초의 유부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결혼을 안 했는데 소녀시대 그랬죠. 멤버들이 그런데 가장 먼저 결혼할 것이라고 관측됐던 사람이 수영 씨였거든요. 예. 수영 씨가 배우 정경호 씨하고 2012년부터 지금은 13년째 공개 열애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 뭐 결혼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그 수영 씨 결혼 소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티파니 씨 열애 인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티파니 씨도 아직 결혼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티파니 씨, 수영 씨 다 지금 열애만 인정한 상태에서 결혼 일정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건데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결혼 네. 발표를 하게 될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네,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대기업 오너 자녀들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들 임모군이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모직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최종 등록을 마치면 외삼촌 이재용 회장의 39년 후배가 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장남이 이번에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 모집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서울대 만약에 합격을 등록을 다 하면 서울대 경제학부 26학번이 되는 건데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에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87학번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임재용 그 회장이 서울대 합격했을 때 이건희 회장이 정말 좋아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이부진 그 사장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재용 회장의 39년 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39년 터울러 예. 지금 서울대 학생이 나오게 됐는데 지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정말 놀라운 것이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번에 수능에서 한 문제만 틀렸다는 네. 거예요.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중학교 재학 시절에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야,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잘했나 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 정말 어려워서 불수능이라고까지 불렸잖아요. 이 재학생 수능 만점자로 주목을 받은 최장우 군도 이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을 했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럼 두 사람이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 이부진 사장의 아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공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죠. 예. 이부진 사장의 아들은 수능에서 딱 한 개 틀린 사람이고 그리고 또 수능 만점자도 요번에 그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수능 만점자가 광주에서 10년 만에 배출된 재학생 수능 만점자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두 사람이 함께 공부하게 되면 또 어떠한 또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한때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무려 4천억 원을 체납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160억 원 넘게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과거 선박 280척을 거느리며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상선 회장. 회사를 해외에 두고 수천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권 회장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국세청과 4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 납부를 놓고 14년간 다퉜습니다. 지난해 조세 소송이 끝나면서 권 회장은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 가장 맨 윗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등 무려 3,938억 원입니다. 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도탱크홀딩 등 3개 회사도 법인 체납 1위부터 3위를 휩쓸었는데 개인과 법인 체납액을 모두 합치면 8,300억 원이 넘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밀려 고액 체납자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요세이거나 또는 뭐 그걸 양도했으면 양도세이거나 두 개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외에 뭐 또 다른 세금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른바 버닝썬 사태의 무대였던 강남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는 조세 포탈범에 포함됐습니다. 강 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해 세금 537억 원을 포탈했고 징역 8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11,000여 명, 체납 액수는 7조 원이 넘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립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눈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는 앞으로 더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강원 영서에는 최대 15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에는 최대 10cm, 서울에도 2에서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떨어질 텐데요. 이번 눈은 습기를 가득 머금은 무거운 눈이라 순식간에 쌓일 수 있겠습니다. 구조물 붕괴나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은 눈 대신 비가 내리겠고요. 서쪽 지역은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4도, 대전 9도, 대구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